선생님, 괜찮으세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신나는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 치매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실시하여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행복한 학교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Dreams come alive, you're unstoppable. Take a shot, chase the sun, find the beautiful. 지역구에 아주 큰 일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그 독자분들한테 먼저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지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이번에 의원님 그 20여 년 동안 뭐 외도 지역뿐만 아니죠. 그 주변의 도두 그렇죠. 뭐 그분들이 20여 년 동안의 소망인 가칭 서부중학교 네. 그 어렵다던 토지 매입이 완료됐거든요. 네, 뭐 솔직히 뭐 교육감님도 고생 많이 했지만 그 한 날 매번 가서 현장 가서 확인도 오시고 비 오는 날 확인도 오시고 하면서 매일 출근 전에 도의회 출근 전에 꼭 한번 오시면 지나가면서 그 현장을 보시는데 한번 감흥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네. 네, 그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외도 지역에 부영 아파트 지어진 지가 한 20년 넘습니다. 21년, 22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20여 년 묵은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6년 7월에 그 열린우리당으로 도의원 출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도 제 1순위 공약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토지 매입이 완료됐으니까 한 17년 채증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지역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후 가면서 현장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100% 매입이 완료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숙제를 1년 동안 난항이 되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또 기쁘고 또 주의로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쁜 소식을 아마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뭐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는 뭐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도 그 주민들에게 이런 축하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의 수고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다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뤄낸 그런 결실이기 때문에 함께 다 누려야 되고 기뻐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수고하신 분은 우리 지역구이신 송창권 의원님뿐만 아니고 김광수 교육감님도 계시고 뭐 실질적으로 담당하신 강동선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네. 그러지만 그런데 요즘 보니까 외도 쪽에 가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인데 누구라고 뭐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말로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숟가락을 얻는다라는 느낌을 우리 언론도 그렇고 도민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잘 차려진 밥상이라면 뭐 숟가락 얹는 거를 오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결실이 맺어지게 될 때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2017년도에 우리 이제 외도동에서 외도중학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도 이게 그 당시에 도의원 되기 전에 단체장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에 수고했던 우리 전 이광호 이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석 그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애씀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는 이성문 교육감님도 교육감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공약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애썼죠.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결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 주민들이 다 함께 이제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것이 좋겠고 이것이 혹 뭐 그 뜬금없이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분들이 혹이나 있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축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도두 지역에는 외도 중학교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관계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외도 중학교 하나만의 그 현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것도 또 다수당 의원으로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 많은데 왜 교육위원회로 갔을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또 저에게 심지어 욕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20년 묵은 숙제이고 이거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학교를 반드시 세워놓으라는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다가 망설임 없이 교육위원회에 자원하게 됐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교육의원님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려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서부중학교의 추진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또 우리 외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550명 정도가 되고요. 도평초등학교만 하더라도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이게 충분하게 아이들 인프라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서중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거고 어른으로서는 어쩌면 죄인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온 열정을 좀 바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럴 때야 좀 할 말이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뭐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 놓쳐버린다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갔는데 지금도 잘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네. 같이 서부중학교 네. 설립에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실제 그리고 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 내내 같이 서부중학교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면서. 그럼요. 예. 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올해 하여간 매입이 완료됐는데 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작년 선거 기간에 감정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땅을 팔아준 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이름까지 얘기하면 고승보 형님인데 그분이 먼저 땅을 팔아줬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당연히 이제 팔아줄 걸로 기대들을 했었죠. 왜냐하면 매도 승낙서를 다 써주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당시 추진했던 교육감님이 이제 낙선을 하셨고 새로운 분이 오게 되니까 새로운 시그널이 좀 주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평가 금액이 나왔지만 또 새로운 교육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졌는데요. 이게 늦어지면서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의 교육부 방침이 지금 더 이상 신설 학교는 짓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초중학교를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졌는데 이게 늦어진다면 명분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 외도 지역인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그리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야지 일반적으로 해서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이게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 여건이 계속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이제 4개가 있는데 이 중학교 4개가 전부 다 과대학교입니다. 예, 36학급 이상을 과대학교라고 하는데 다 36학급 이상이 된 곳이에요. 그것이 결코 큰 학교,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적정한 학교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도 분산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과대학교 되다 보니까 그 얘기는 또 과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내외에 되는데 이거를 더 대폭 줄여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학교는 신설이 돼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에 뭐 걱정은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명분이 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은 서중까지 그거 버스 타고 가는 게 아이들의 얼마나 큰 불편을 끼쳐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명분도 되고 또 필요도 하다, 이런 생각에 좀 자신 있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학교 설립이라는 게 네. 토지 매입만 돼서 끝난 게 아니고 향후 그 토지 내 문화재라든지 문화재 침이라든지 네네. 이런 추진 사항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 뒤에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유, 기자님 좀 내부적인까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그게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 지역은 유물 발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 나갈 때는 유물을 발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짓게 되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 그 지역은 유물들 중에서도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가 아주 고급스러운 동네는 아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유물들이 발굴되는 곳이라서 이제 저희들은 큰 걱정하지는 않지만 절차들은 잘 밟아 나가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예상보다는 좀 걸릴 듯 합니다만은 추진은 잘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을 당겨가면. 네. 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중간에 약간의 그 착오가 좀 생겨서 전달이 잘못되기도 했고 오해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미래 학교를 짓는 데에는 좀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교육 여건도 계산하고 그래서 아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평 초중학교라든지 오동봉 개발지역의 학교 여기와는 전혀 또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는 우리는 먼저 시작이 되어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또 다른 학교들인 경우는 이제 막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학교 추진단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아마 설립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마 잘 학교를 만들어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지 매입은 100% 완료됐으니까 이제는 뭐 7번 능선 정도까지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일반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도 더 넓혀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시에 협조를 좀 얻어야 되고요. 도시교육도로 지정도 좀 이미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는 것도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물 발굴을 해 나갈 때에도 다른 지역의 문화재 관련한 부서하고 협력을 좀 많이 얻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또 약간의 좀 한 200여 미터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버스 관련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학교를 지어 나가라 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대한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해서 제가 당선이 되고 이제 의정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적정한 시기에 이걸 잘 준공을 하고 개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2026년 3월을 바뜻 땡기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 건가. 준공이 비록 2026년 3월이 안 되고 뭐 7월이 된다 할지라도 개교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이제 고민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혹이나 늦어지다 할지라도 2027년 3월에는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늦어지면 더 이상은 이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거는 저만이 아니고 아마도 교육청의 교육감 중심으로 많은 분들도 그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교육감과 함께 이제 한 통속이 되어서
또 이제 한 배를 같이 탔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육청 잘 돕고 해서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에 모듈러 교실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확보 없이 어떤 모듈러 교실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거는 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뭐 영평초등학교도 좀 했었고 몇 군데 학교들이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거기에 대해 의심을 갖고 직접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하고 있고 아이들이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반응도 들었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교육 관계자에게도 모듈러 교실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아마 준공은 늦어지더라도 개교는 먼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처음에는 조금 의구심되고 또 걱정스러워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관련해서 이왕 나왔으니까요. 더 멋진 학교를 지어야지 성냥꽉처럼 마치 이제 효율적인 부분, 관리 부분으로 교도소의 건물처럼 이렇게 지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그곳이 아이들의 학습터고 또 생활터고 또 쉼터고 놀이터고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그곳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학교, 또 수영장도 지어야 되겠고 또 체육시설도 더 보강해야 되겠고 또 아이들의 또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는 도서관도 멋있는 도서관도 지어야 되겠고요.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진 좋은 학교 만들어 나가도록 마침 제가 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고 하니까 그런 분야 쪽에서는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맞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